임대차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네.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한테 그 뭐 집 보여주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나 월세 뭐 계약기한 나가겠다 통보하면 네. 한 2, 3개월은 보여주잖아요. 네, 그 네. 시간 맞춰가지고 네, 퇴근 네, 시간이나.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세입자가 집 보러 올 세입자가 있으면은 뭐 협조를 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귀찮은 주부들이 많잖아요. 집 청소해야 되고. 귀찮은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이게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줄 수 없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임대인. 그다음에 반대로 세입자는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부동산들하고 중개업소랑 친하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안 보여주려고 네. 하는 세입자들이 많고. 네. 뭐 이 시간엔 안 되고 이 시간에 애들이 있어서 안 되고 이 시간엔 뭐 남편 퇴근해서 안 되고 네. 뭐 주말에 잠깐 보여주고. 예, 맞습니다. 저도 아는 중개업자가 오전에는 가면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오후를 택하는데 그때 갈 때도 뭐 좀 눈치를 보면서 뭐 과일이라도 조금 사가져 가고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어려움, 집을 이제 봐야 되는 집을 안 보고 계약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들, 그게 이제 넘어서서 또 법적인 갈등, 분쟁, 요런 문제,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우선 변호사한테 자주 하는 질문은 과연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되느냐? 의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건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없겠죠. 물론 두 사람 간에 계약이라든지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집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이게 내가 집 주인인데 난 그러면 내 그 공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냐,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내 집이야. 그렇죠. 내 집인데 내가 못 봐 이런 거거든요. 내 손님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 임대하는 기간 동안의 어떤 공간에 대한 지배권이라 그러나요? 점유권. 예, 이거는 세입자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공간을 뭔가 이제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죄.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너무 분명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외국은 별로 그런 그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외국은 별로 그런 문제가 사실 없더라고요. 없다고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임차를 바로바로 맞추려면 좀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입자의 동의를 얻고 그 집을 보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세입자가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주거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 빨래 걸려 있으면 뭐 네. 속옷이라도 있으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 또 뭐 범죄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 보는 거는 그냥 구실이고 그 집에 뭐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비밀번호 좀 알아내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구조를 알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게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다른 세입자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원래 정석이죠. 근데 외국은 비교적 그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퇴거 후에 보여주고 그렇죠. 렌트하고. 우리 뭐 단순히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포렌트 이렇게 한 집인 대부분 비어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실례합니다. 뭐 잠깐 뭐 집 좀 봐도 될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별로. 대부분 다 비어 있는 집을 그냥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그
집 보여준 문제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막 집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전세. 전세. 제 생각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외국- 전세 그 자금이 우리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 이거 받고 나가려면 뭐 4, 5억이라는 돈을 받고 나가려면 너 집 보여줘갖고 그 사람께 교체가 돼야지 돈을 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외국은 이제 보증금이 작고 월세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뭐 보증금을 못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거의 대부분이라 임대인도 집주인도 그 돈이 돈이 없고. 필요하고 예. 또 기본적으로 또 기존 세입자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죠. 이 집주인이 이걸 보증금 받아야 내가 나간다.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만기 무렵에 집 보여주는 그런 관행들 이런 관행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협조가 됐는데 요즘 그게 이제 협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 사람일수록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걸 보여줘야 돼? 집 보증금 마련하는 거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꼭 다른 세입자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보여줘야지 뭐 이러면 내가 의무도 아닌데 왜 내가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기분 상해서 나 이제 안 보여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집주인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오랫동안에 집 보여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협조를 받아와서 관행으로 알고 있고. 관행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게 더 나아가서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이제 권리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좀 해결하려면 우리가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자, 요 계약 기간 끝나고 집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어야 명시를 해야 되는군요. 예,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걸, 좀 이런 분쟁을 조금 이렇게, 겪은 임대인 또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에 그걸 달더라고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분쟁을 좀 막아야겠다. 세입자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꼬장 부리면 집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꼬장 부리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막기 위해서 뭔가 특약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특약을 좀 쓸 때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통은 뭐 임대차 만기로 협조한다 또는 적극 협조한다 이런 정도로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세입자가 나는 협조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자주 오고 뭐 시간대도 안 맞고 뭐 이러니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맞추려고 뭔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맞춰지더라. 그렇지. 예. 얼마나 협조하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르죠, 생각이 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분쟁으로 이제 그 분쟁이 결국은 이 보증금을 큰 돈을 그러니까. 못 내주면서 그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세히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세히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요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시간 세 가지를 넣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선택하게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좀 구체적인 사안에 좀 맞게끔 머리를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러게요. 그러면 그 임차인하고도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주말에는 항상 보여줄 수 있게 한다 뭐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로 그렇죠. 3시간 뭐 6시, 7시, 8시 사이에는 보여주는 걸로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양해가 될 만한 그 문구를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개업자분들도 이걸 사실 실무적으로 이제 일을 해보면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머리 굽실굽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유두리 있게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가답지 못한 그걸 뭔가 사전에 합의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그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